이사장님, 네. 취임하신 이후에 그 중장기 연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관련 TF를 가동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연구가 아니라 단기 연구 과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네.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 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연구원 노조 등과 현장 소통 일정은 좀 가져보셨습니까? 예, 만나봤습니다. 그 관련된 소통 일정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입법 기능이 양적으로는 팽창하지만 질적으로 이게 축적되거나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러한 연구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 그 경인사연 소속의 연구원과 토론회를 했는데 그 해당 연구원이 관련된 연구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예. 그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관련성이 높은 정부 부처에서 그 연구 과제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연구원의 독립성 그리고 연구원의 어떤 연구 과제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 이 부분을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구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출연연의 인사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그 원장 예. 인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13대 원장이 취임해서 임기 중에 있는데요. 1대부터 13대까지 놀랍게도 모두 법제처 출신의 원장들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원장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형식은 공개 채용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응모자 수가 적게는 2명, 많게는 8명까지 응모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천을 해서 3명 정도 추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선임된 1인들은 모두 법제처 출신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제처에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그 최종적으로는 저희 이사들이 제적 과반수 넘는 이제 찬성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사들 개인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데 최종적인 이 이사회의 과반수가 정부 관료들 아닙니까? 당연직 이사들. 정부 관료들이 정부 관료 출신 낙하산을 선임을 해준 겁니다. 양심도 없지. 어떻게 13대 원장 모두를 법제처를 갖다 찍어 누릅니까? 법제처 산하기관입니까? 여기가? 이런 식의 이사회 구성과 이런 이사회 구성을 통한 관료 낙하산들이 이 연구원의 기능을 지금 저해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중장기 연구 과제를 통해서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연구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장기 관련된 TF에서 이러한 관료 낙하산의 문제 이런 부분도 짚습니까? 경인사연 연구의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관료라는 당연직 이사로 관료가 선임되는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됩니까? 이사회 구성 문제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그 TF는 그냥 겉보기입니다. 허울 좋은 그 TF이고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이 고민하시는 연구원의 제대로 된 기능에 아무런 그 개선책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이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을 통한 이런 관료 낙하산 이거 13대 원장 중에 13대가 모두 법제처 출신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그 인사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지 않고서 무슨 연구원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과제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시겠습니까? 그 이사 구성 문제는 저희 경인사연의 권한을 넘어서서 국무총리실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의 권한이긴 하지만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국회가 함께 논의를 해서 제도 개선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적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국무총리실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